제4.29 보궐선거가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저마다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으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감형되면서 유족들이 반발했습니다.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훈련 중이던 군장교 2명이 물에 빠진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폐허로 버려진 나주의 잠사 공장을 문화창작소로 바꾸는 실험이 시작되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광주 서구울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은 남은 힘을 다 쏟아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권자들을 향한 후보들의 마지막 호소,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비를 맞아가며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집권 여당에 힘 있는 국회의원이 뽑히면 광주의 경제 지도가 바뀔 것이라며 광주 공무원들의 일손이 바빠지게 할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오고 우리 자녀들 취업 잘 되게 하는 1등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정승에게 1년의 기회를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는 성완종 리스트로 드러난 부패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금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주는 건 새누리당을 돕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정당에 투표를 해야 현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지 우리 위대한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결정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지금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광주 서구울을 지켜온 정치인이 누구냐며 여야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대한정당의 진짜 지역 정치인에게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내 유일 진보정당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정의당 기호 3번 강은미가 잘못된 정치 바로잡고 국민에게 희망을 되는 정치,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이번 선거는 부패한 정권과 무능한 야당을 모두 심판하는 선거라며 투표율이 낮으면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민심이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투표하시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해서. 선거운동은 오늘 밤 자정까지며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당선자 윤곽은 밤 10시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승객 퇴선 명령이나 퇴선 방송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36년형을 받았던 이 선장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선장으로서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퇴선 방송을 하지 않은 채 탈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며 모두 감형했습니다. 기관장이나 1, 2등 항해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에서 3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에서 12년으로 줄었습니다. 또 나머지 선원들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 인정은 당연하지만 승무원들의 형량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반발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역시 오늘 더 서러운 눈물을 흘리게 할까 하는 마음이 한구석이 가리기만 하네. 유가족들은 재판부를 성토하며 광주고법 현관 앞 계단에 앉아있다가 1시간가량이 지나서야 법원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저수지에서 도하훈련을 받던 육군 간부 2명이 물에 빠져서 생명을 위독합니다. 군 당국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저수지입니다. 오후 3시 30분쯤 장성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 소속의 24살 고무소위와 25살 이무소위가 이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훈련을 받던 중 물에 빠진 초급 간부 2명은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두 간부는 한평의 국군 통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물어봤어. 여기서 건너가라 그래서 건너가라. 저기래. 나 엉덩이 구급대로 싣고 갔다고. 지난달 임관한 이들은 초급 군사반에 속해 15주가량의 훈련 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다른 장교 3명과 함께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국지 도발 훈련의 일환으로 도하 훈련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3명은 물을 건넜지만 두 간부는 도중에 빠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현장에 구조 장비나 의무 인력이 있었는지 등 교관과 훈련생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금호산업 매각 pon입 차례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가운데 채권단이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에 따르면 오늘 마감된 pon입 차례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채권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수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권단은 호반건설과 매각 협상을 진행할지 아니면 유찰시킬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매수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 판세가 유리해지거나 매각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을 가동하려면 냉각수로 쓸 바닷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을 더 이상 못 쓰게 하라며 주민들이 영광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22일이면 바닷물 사용 허가가 끝나는 한빛 원전.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바닷물을 앞으로 27년 더 쓰게 해달라고 영광군청에 신청했습니다. 원전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연간 100억 톤의 바닷물을 원전 냉각수로 써야 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막아섰습니다. 4년 전 허가 때도 원전 온배수가 바다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똑같은 요구를 했지만 원전이 4년째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사용 기한만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배수로 인한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광역 해양 조사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광군청은 어민 눈치도 봐야 하고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없어 허가와 불허 그리고 4년 전과 같은 기한 조절 카드를 놓고 만지작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허가 조건 이행 여부, 그다음에 어떤 관계 법령, 그다음에 감사원 심사 결정 내용, 그다음에 뭐 우리 아까 사회단체 법인들 전체 의견 저희가 수렴해서 원전 바닷물 사용을 허가해라, 해주지 말아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어민들은 대규모 허가 반대 시위를 예고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100년 전부터 누에서 실을 뽑던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진 시설을 문화창작소로 바꾸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문화를 통해 도시를 재생하자는 시도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낡고 허물어진 이 시설은 누에에서 실을 뽑던 잠사 공장입니다. 1910년 일제가 가동을 시작했고 양자업이 쇠퇴하기 전에는 1000명이 근무할 정도로 큰 공장이었습니다. 실 여러 과시건대도 있고 가문대도 있고 실 뽑아서 누에꽃이에서 나온 놈이야 있어주고 우리는 그런 거 됐어. 비단고을인 나주 원도심에 자리한 이 공장을 문화창작소로 탈바꿈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문화부와 나주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49억 원이 투자됩니다. 여기 기능을 안전성 있게 일단 기능을 보강해서요. 시설을 안전화시키고 여기 안에서 각종 공방들도 끌어들이고 해서 이 공간을 매개로 주민들이 문화를 즐기도록 하고 젊은 문화 기획자도 길러낸다는 계획입니다. 공장 리모델링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리지만 프로그램은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창작, 향유 이게 함께 선순환되는 구조의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좀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폐산업시설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겠다며 문화부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재생사업에는 광주 소촌공단의 아트팩토리도 선정됐습니다. 이제 겨우 씨앗을 뿌린 정도여서 어떤 꽃을 피울지 알 수 없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시도 자체는 신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진 참사가 일어난 네팔의 광주 긴급구호대가 급파됐습니다.
사단법인 희망나무와 조선대병원 의료진 등 10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 협의회는 오늘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들 선발대에 이어 다음 달 초에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구호단 본진이 파견될 예정이고 광주시도 민관 모금을 펼쳐 구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새학기부터는 광주 삼육중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교육부의 법령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인데 학부모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삼육초등학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한 학기 납부금은 200만 원 남짓. 반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삼육중학교는 학부모의 납부금 부담이 면제됐습니다. 지난 1994년에 마련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시교육청이 해마다 17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삼육중 같은 각종 학교는 교육부의 교부금 산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삼육중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학교로 가야 될 공립학교라든가 일반 사립중학교에 가야 될 그만큼 예산이 못 가고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 되죠. 대신 재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 지원 규모를 3분의 1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삼육중이 기존대로 지원을 받으려면 신입생 선발 기준이나 수업 과정 등을 포기하고 일반 사립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인들을 좀 뽑을 수 있도록 한 30% 정도 교장 선발권을 좀 주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배정을 해주면 결국 현재와 같은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사립초등학교처럼 학부모가 납부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이는 귀족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해에 500만 원씩 지금 교육비를 걷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 같이 서민들은 입학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교육청 지원을 받는 삼육중은 전국적으로 4곳이어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제고와 전남여상 학생들이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며 개교 기념일에 맞춰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나 자신들의 뜻이 담긴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국제고와 전남여상 학생들은 아파트 건설 때문에 송전탑이 학교 가까운 쪽으로 옮겨지면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 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발전연구원 통합조례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조례에는 통합연구원 이사를 시도가 같은 수로 추천하고 원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나주 혁신도시로 확정된 연구원 소재지와 이사장 선임 문제는 정관에 넣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도는 정관 작성과 원장 공모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둘, 셋!